인류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 산업화까지 눈부신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멘트, 플라스틱, 고무 등과 같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모양과 쓰임이 가능해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했는데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새로운 물질의 등장은 신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또 한 번의 인류의 문명을 바꿀 이 물질의 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어로 초월하다,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진 메타 물질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타 물질로 인해 미래에는 마법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메타 물질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져오게 될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를 함께 알아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원자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경우 같은 탄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단위 원자의 연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성을 보입니다. 입자가 평행하게 쌓인 구조의 흑연은 윤활제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미끄럽고 전기를 잘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졌지만 사면체의 격자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하고 전기를 잘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원자의 구조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특성들을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는데요. 메타물질은 자연적인 물질의 배열과 구조를 인공적으로 바꾼 것으로 빛이나 음파를 인위적으로 반사 또는 굴절시키도록 만든 신물질입니다. 네, 메타물질은 기존에 있는 자연계 물질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구조체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설계된 구조체를 넣음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물질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온전히 새로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원자의 특정 설계나 배열을 달리해서 새로운 물성을 갖게 만드는 방식인 것이죠. 메타물질은 파동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빛뿐만 아니라 소리, 열, 스텔스, 심지어 지진파를 제어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물질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투명 망토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인 빛을 감지한다는 것인데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는 빛이 사물에 반사된 뒤 눈의 망막에 맺히는 것입니다. 메타물질을 투명 망토에 입히면 투명 망토는 빛을 정상적으로 반사하지 않고 투명 망토를 타고 넘어가 뒤쪽에 있는 사물에 부딪혀 반사되고 다시 투명 망토를 넘어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빛이 표면을 타고 돌아나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에 물체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들어오는 빛은 망토 뒤쪽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 망토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명 망토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 구조체라는 것을 잘 설계를 해서 빛을 완벽하게 저를 지나가서 뒤로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정말 잘 설계되고 잘 만들어진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체는 나노 구조체가 돼야 되고요. 또 3차원이 돼야 되고 실제로 미국 버클리대 장샹 교수가 메타카펫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물체 위에 메타카펫을 덮으면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 사용된 것은 아주 작은 나노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실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빛을 원하는 각도로 굴절시키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기존의 투명 반사 스크린은 투과 매질, 투사 이미지를 산란할 수 있는 방막이나 마이크로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란각이 작고 양면이나 광시야각 영상을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스크린 투명도를 높이려면 반사도가 작아져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면 스크린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각도로 반사되어 나가는 전반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크기의 메타 구조체를 사용하면 빛을 360도로 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 스크린을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나노메타 구조체 기반 투명 스크린은 가시광선 대역에서 산란각이 큰 나노 구조체 조합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양면 광시야각과 고선명 영상 구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메타필름과 프로젝터로 구성된 장치로 영상을 구현하면 투명 메타 스크린이 선택적으로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를 시킴으로써 뒤에 있는 실사와 앞에 있는 영상을 혼합하는 혼합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명 메타 스크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필름 한 장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빛을 투과 또는 반사를 시켜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도 저희가 실사로 보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지금 영상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필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미지 투과율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 구조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타 구조체는 우리가 원하는 아까 방향과 그다음 밝기 그리고 투과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특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도 굉장히 선명할 뿐만 아니고 측면에서도 이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시야각을 구현할 수 있는 스크린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이 투명 스크린은 기존의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보다 크기는 10배 이상 키울 수 있고 제조 단가는 10분의 1 수준 낮출 수 있어 대형 디스플레이 전시에 활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을 통해 제작된 영상과 판매 제품을 동시에 소비자에게 노출할 수 있어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전시 공간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무와 같이 자연계의 신축성이 있는 물질 대부분은 가로 방향으로 늘렸을 때 세로 방향은 줄어들어 표시된 이미지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를 잡아당겨도 가로 세로 이미지 그대로 25%까지 늘어나는 3인치급 신축성 메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는데요. 이를 연구한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현돈 박사는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된 유연 전자 소자와 메타 구조체의 역학적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물질을 길이 방향으로 늘렸을 때 폭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을 일컫는 포아송 비율이 마이너스 1인 메타 물질을 설계했습니다. 한 축으로 신축을 시켰을 때 다른 축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키리가미 메타 표면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쉽게 말하면 키리가미라는 것은 이렇게 잘라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커팅 라인을 둬서 회로 기판을 신축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그제틱 음의 포화숑비를 갖는 오그제틱 메타 표면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 LED를 적용함으로써 신축성 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메타 물질을 회로 기판에 적용했을 때 이미지가 일그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신축성과 균일한 변형을 갖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신축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 늘렸을 때 폭 방향이 줄어들었다면 신축성 메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길이 방향이 늘어나는 동시에 폭 방향도 동시에 늘어나 화면에 왜곡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메타 디스플레이 회로기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서 눌렀을 때 손가락의 패턴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축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수축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제 손가락을 그대로 따라와서 이런 복잡한 다양한 손가락 2개나 3개 등도 이렇게 신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축성 메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차량 유리와 같은 곡면이 자유로운 부분에도 손쉽게 부착을 할 수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100대 미래 소재 중 17개 이상의 메타 물질이 국가 전략 기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역사 속 신물질의 등장들처럼 인류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할 거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메타물질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곳으로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극한물성 시스템 구현을 위한 파동지의 원천 기술을 개발 실용화하고 있는데요. 연구단은 음파와 초음파, 전자파, 적외선 방사율, 디스플레이 등에 반응하는 다양한 메타물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우리 생활을 성가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서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음도 소리라는 파동을 통해서 우리 귀에 전달되기 때문에 메타 물질을 가지고 그 소음 문제를 해결해서 차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음제를 메타 구조체라 하는데 자연계의 물질이 구현할 수 없는 특성을 띠도록 설계된 것으로 목적에 따라 특정 영역의 소리를 흡수하거나 반사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소음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 진짜 좋아졌는데? 소음이 관을 따라 메타 구조체를 통과할 경우 최초 소음의 20데시벨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과하기 전과 후에 약 한 10데시벨 이상의 소리 차이가 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통과하고 나서입니다. 통과하기 전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통과하고 나서는 이렇게 확연히 소리가 차이가 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 구조체로 62Hz에서 80Hz에 이르는 초저주파 대역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차음파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중으로 주택 건설 시 윗집 바닥과 아랫집 천장 사이에 얇은 차음재를 넣어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엔진 소음이 없어 이동 중 노면 소음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크게 들리기 때문에 차량 밑면에 메타 구조체가 들어간 차음재를 설치해 소음을 감소시키는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체가 소리를 차단하는 메타 차음재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보시는 마름모, 큰 마름모하고 작은 세모에서 하나는 들어가는 쪽으로 하나는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물처럼 보이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소리를 흡수할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무게, 그리고 두께도 더 얇게 하고 성능은 특히 저주파 대역에서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연구단이 개발한 메타 차음파는 아파트 바닥이나 벽은 물론 경량화를 요구하는 자동차 내장 소재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는 경량화 설계가 중요한데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메타 구조체를 적용했더니 기존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무게에 저주파 대역에서의 성능이 약 2배 이상 나타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선박, 건축, 터널용 차음판으로 활용되거나 항공우주용 차음 패널과 잠수함 엔진 소음을 줄이는 등 국방 분야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의약품이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치료 행위와 그에 따른 전반적인 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메타물질의 등장과 활용은 의료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부에 일정 거리의 초음파를 주게 되면 세포의 일부를 손상시켜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의 메타 렌즈를 활용하면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시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 구조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방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기기를 아주 작고 그다음에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출형으로 만들어 있는데 이 돌출형으로 만들어 있는 것도 보면 렌즈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메타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이와 같이 얇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빛의 굴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메타 물질로 렌즈를 구성하면 아주 얇은 두께의 망원 렌즈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망원경 수준의 성능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렌즈로 인해 두꺼웠던 스마트폰이 더욱 얇고 가벼워지며 렌즈를 활용하는 타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반드시 사용하는 주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을 약물과 함께 피부에 붙임으로써 주사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니들 패치의 경우 약물이 진피층까지 전달하는 데는 패치나 니들의 소재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메타 렌즈를 탑재한 니들 패치를 개발해 초음파 기기의 파장 세기를 메타 렌즈가 조절해 약물의 전달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한 메타 물질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메타 물질로 덮인 스텔스기는 전파를 굴절시켜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합니다. 이때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런 열도 감지되지 않게 하는 메타 물질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경우에는 음파로 탐지하게 되는데 잠수함의 소리를 굴절시키는 메타 물질을 입히면 음파 탐지기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메타 물질은 국방, 통신,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자동차, 의료 등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유망 기술 중 하나인데요. 현재 존재하는 물질의 기술적 한계를 이 메타 물질로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와 그다음에 제작 기술이 기반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룰들이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겠느냐. 세계는 메타 물질을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메타 물질 시장은 2017년 한화 약 2,800억 원 규모에서 2031년 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타 물질이 실제 응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숙제, 난제 5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설계 문제라고 표현하는 역설계 문제인데, 이 분야에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는 양산 문제입니다. 저런 메타 구조체를 어떻게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건가가 또 다른 숙제인데, 양산을 고려한 설계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 물질은 앞으로 어떤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까요? 메타 물질은 6G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기술이 활용되는데, 메타 물질을 이용해 무선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투과 혹은 반사해 전송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재질의 표면에 닿는 전파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전파의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전력 소모 없이도 전파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동통신망 운영 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기술로, 통신사와 모바일 업체도 차세대 통신의 핵심 분야는 메타 물질을 활용한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 중입니다. 현대의학 기술은 질병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의 핵심은 시간인데요. 어떤 병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졌는데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필요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뇌 속을 볼 수 있는 장치로 MRI 또는 CT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나 활용도 면에서 제한이 있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염려가 있었는데요. 초음파는 두개골을 투과하지 못해서 뇌 영상을 얻을 수 없었지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메타 물질을 이용한 초음파를 이용해 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투과를 시키자. 그럴 가능성이 있고, 1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작년 1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거 뚫을 가능성이, 투과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우리 복부 초음파 하는 것처럼 뇌 속을 이렇게 쉽게 봐서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중환자실로 초음파를 들고 가서 중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메타 물질은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혁신도 이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메타 물질 기반으로 메타 렌즈를 만들면 매우 얇은 두께로 빛의 경로를 조절해 제품의 외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렌즈의 개구수를 굴절 렌즈에 비해 자유롭게 키울 수 있어 시야각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글래스는 두꺼운 렌즈로 만들어진 고글 같은 형태인데요. 안경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려면 메타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의료 시장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AR, VR 또 MR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메타 구조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메타 물질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메타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며 국가 전략 기술의 기반이 되는 혁신 기술로 시장 선점 및 초격차 구현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새롭게 발견된 물질은 우리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메타 물질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동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메타 물질을 통해서 그 파동을 제어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새로운 세계를 이뤄나가는데 큰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메타 물질의 등장과 그것이 만들어낸 무한한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수식어를 가지며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메타 물질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 메타 물질 시장을 리드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기대해 봅니다.